이강인의 시즌 시작이 좋습니다. 리그앙의 역사를 써버린 이강인 선수로 인해 프랑스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7일 프랑스 르아브르에 위치한 스타드 오세안에서 치러진 르아브르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1라운드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PSG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번 시즌도 우승을 향한 첫 발걸음을 가볍게 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강인은 선발 출격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의도에 따라 오른쪽 측면 공격수 포지션에 배치됐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은 전반 3분 만에 터졌습니다. 곤살로 하무스의 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강인의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1호 골이 터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번 시즌 첫 골은 프랑스 리그앙 개막전에서 두 번째로 빠른 득점에 해당합니다. 1위는 2009년도 시즌 마마두 니앙으로 마르세유에서 활약하던 시절 개막전에서 1분 42초 만에 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1분 42초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각각 8.1점, 7.6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 골, 키패스 1개, 패스 성공률 95.8%의 기록을 남기는 등 이강인은 시즌 첫 경기부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축구 매체 구공민은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3분 만에 득점을 뽑아냈다. 여유 공간을 잘 침투했다. 자신감이 넘쳤고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치라프 하키미와의 연계는 많은 위협을 초래했다. 매우 고무적인 활약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는 PSG 선수들의 잘 조직된 플레이 이후 이강인의 왼발 슈팅은 반대편 네트에 꽂혔다며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막시풋 역시 이강인은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재현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매우 눈에 띄는 드리블을 선보였고 하키미와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없는 파리 생제르맹의 모습에 많은 매체들과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경기였습니다. PSG의 에이스이자 상징으로 군림하던 음바페가 지금 없습니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아직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PSG는 음바페 대체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시멘이 오든 누가 오든 음바페의 대체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팀 내부적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과 팬들은 이 경기에서 PSG는 음바페의 공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폭발했고 음바페가 없어도 좋은 모습, 강한 공격력을 드러냈습니다. PSG는 4골 폭죽을 터뜨리며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원한 승리, 시원한 개막전이었습니다. 경기 후 ESPN은 PSG는 음바페 이후 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매체는 음바페는 르아브르 경기에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음바페가 PSG를 떠난 지 2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음바페는 프랑스 축구에서 큰 화제다. PSG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음바페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음바페 없이 리그 1에 익숙해지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PSG는 클럽에서 가장 어린 선수인 16세 음바에를 선발로 내보냈다. 새로운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이기려는 의지였다. PSG는 그렇게 했다. 이강인이 경기 시작과 함께 훌륭한 골을 넣었고 템포를 설정했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처음에는 꽤 설득력이 있었다. 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경기 후 승리는 숲을 숨기는 나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매체는 PSG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음바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볼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장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이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PSG에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비중이 높은 아센시오는 PSG 이적 이후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의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레알 복귀나 B클럽 이적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이자 레알 출신 스타 선수 아센시오를 확실히 밀어냈다는 반증의 기사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